있고 부작용이 줄어들어서 아주 견딜만 합니다. 유방암 수술 후 암세포가 등과 폐까지 전이되어 폐의 40%를 손상받은 모트 씨. 암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산소 치료 후 활기를 얻으면서 희망을 되찾았다. 중환자, 일부 암세포가 많이 퍼진 단계에 있는 암 환자 가운데 기존의 치료 방법을 종종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를 보조하는 요법으로 산소 치료를 이용하면서부터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적었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를 잘 견디고 치료를 받고 나서 또는 치료를 받을 때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모트 씨는 하루 한 번 이상 맑은 공기를 쐬기 위해 산책에 나선다. 산책만으로도 건강이 호전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암세포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 전이되는 빈도가 낮아집니다. 이것은 암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독일에서는 암 환자뿐만 아니라 심장병을 비롯한 다양한 환자에게 산소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병원에서의 산소 치료 외에도 숲을 찾아 산책하는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자연 속에, 숲속에 신선한 공기가 있습니다. 환자가 주기적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든 환자들에게 이것을 권합니다. 처음부터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중환자인 암 환자에게 약물 치료의 부작용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며 침대에 누워있지만 말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갈 것을 권합니다. 신선한 공기 속에서 호흡을 하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암 환자들에게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는 곳이 있다. 5년째 암 환자들에게 등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대전대 한방병원. 환자들은 매일 인근 산에 오른다. 인솔 의료진과 함께 산에서 호흡과 함께 운동을 병행하는 환자들.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 산에 와서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지고 이 흐르는 땀에 굉장히 몸이 가벼워져요. 환자들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일까? 등산 전후의 전체적인 몸 상태를 체크해 보았다. 몸의 기능을 점검하기 위해 경락 기능 검사를 실시. 백혈구, 적혈구, 스트레스 지수 등을 알아봤다. 등산하시기 전과 등산하신 다음에 경락 기능 검사를 시행해 본 결과 오전에 비해서 오후에 면역 기능이 올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암의 전이 정도를 알 수 있는 VEGF 검사. 400 이하면 양호한 수치다. 처음 436이던 수치는 159로 떨어졌다. VEGF 장기 추적 결과 말기암 환자의 생존 기간은 2배 이상 늘어났다. 양질의 산소를 공급시켜주게 되면 암세포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켜주게 되어 암의 발생률을 낮춰주고 전이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숲속을 걷다 보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 산림욕은 1830년 독일에서 시작되는데요. 당시에는 콜레라 환자들이 이 산림욕으로 병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폐결핵의 유일한 치료법 또한 이 숲속에서 요양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산림 속에는 어떤 물질이 있길래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나무에서 뿜어 나오는 피톤치드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영원한 삶을 위해 왕의 미라에 향료를 발라뒀습니다. 투탕카멘의 피라미드에서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향을 내는 항아리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 향이 바로 피톤치드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를 기리면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물 좋고 공기 맑은 곳에 신전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1952년) 레닌그라드 대학의 토킨 교수의 연구 결과 바로 이 피톤치드가 포도상, 구균 등 미생물을 죽이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숲속 공기에는 이 피톤치드 외에도 공기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음이온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숲속 공기 속에 포함된 여러 물질들, 그 놀라운 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람을 치유한다는 숲속 공기의 놀라운 비밀. 과연 숲속과 도시의 공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대기 중에 물질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샘플링하고 있는 겁니다. 숲속과 도시의 공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관악산과 신림역 주변의 공기를 채취해 분석했다. 서울대 산림과학부의 분석 결과 숲속과 도시의 공기에서 추출된 물질은 확연히 달랐다. 지금 산에서 채취한 숲속 공기에서 확인된 물질은 피톤치드, 도시에서 발견된 것은 오염물질이었다. 주로 앞부분에 산에서 수집한 그러한 그 산림욕 향에서는 우리나라 숲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알파피넨, 베타피넨, 델타3 카렌, 그다음에 사비넨 등의 그런 어떤 그 피톤치드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 전철역 부근의 그런 그 대기 중에서는 아마 그 자동차의 그 배기가스로 추출이 됩니다만 그 이산화황이라든가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등의 오염가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산에 가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숲속에 포함된 피톤치드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일까? 취재진은 충북대 수의학과와 함께 피톤치드가 스트레스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험해봤다. 1분 동안 10초에 한 번씩 한다고요? 스트레스를 받은 쥐를 8마리씩 두 그룹으로 나눴다. 그리고 한 그룹만 피톤치드에 노출시켰다. 그리고 쥐의 스트레스 정도를 알 수 있는 코티코스테론 농도를 측정했다. 피톤치드에 노출된 쥐는 전기 자극만 받은 쥐에 비해 혈중 코티코스테론 수치가 무려 25에서 70%까지 낮았다. 칫솔 농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톤치드로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식물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양리 효과는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혈압을 낮춘다든지 또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든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낮춰준다든지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피톤치드는 나무가 미생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뿜어내는 살균 물질이다. 과연 피톤치드의 항균 작용은 어느 정도일까?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균에 항생제와 피톤치드를 묻힌 패드를 넣었다. 이틀 정도 배양시키면 24시간 뒤 피톤치드 주위에는 항생제보다 더 많은 균들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아픈 환자분들이 산을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항균 어떤 질병을 앓고 어떤 세균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감염에 의한 질환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톤치드가 충분히 어떤 항균, 살균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러시아의 의학 관련 논문에는 피톤치드가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요양병원.